대표 회담의 전 과정을 TV 생중계하자라고 하는 제안이 보도가 돼가지고 그건 좀 예의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일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공개하는 것은 한동훈 대표께서 이 대표 회담을 하나의 보여주기식 이벤트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국민이 여야의 대표가 대화하는 것을 보는 게 불쾌할 일은 아닐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민주당도 새로운 민주당이라고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논의의 과정 그리고 어떻게 사안들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보시는 게 저는 불쾌할 일도 아니고 오히려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던진 이유입니다. 던진 이유라는 키워드에 여야 당대표의 사진이 뒤에 배경으로 있습니다. 각각 뭔가를 던졌다. 이 뜻이 되는 건데요. 방금 보신 영상에 이른바 여야 대표 회담을 생중계할 것이냐. 처음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 민주당에서는 이거 뭡니까 지금 합의도 안 된 거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 불쾌합니다. 이런 분위기였죠. 그러자 오늘 한동훈 대표가 아니 뭐 그게 불쾌할 일입니까? 뭐 민생 얘기하자는데 왜 그러세요? 약간 이렇게 또 뭔가 받아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생중계권을 가지고 생중계니까 여야 대표가 만나서 회담인데 생중계다. 그럼 이게 마치 TV 토론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요.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조금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평가가 달라요. 들어보시죠. 아니, 회담 생중계는 안 하죠. 무슨 이게 대선 TV 토론 1차전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전제 조건에 있습니다. 민주당이 동의한다면. 예. 굉장히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이벤트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솔직히 밖에다 얘기 못할 것도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협상이거든요. 아니, 협상 어떻게 상중계합니까?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시도해보지 못했던 그런 좀 신선한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로 정치권에서 그냥 지금까지 했던 대로 그냥 구태의연하게 국민들도 좀 식상한 그런 모습보다는 계속 이렇게 좀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것 자체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윤상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반응이 다르네요. 아니 이게 무슨 대선 토론입니까? 이거 왜 합니까? 라는 반응과 신선한 아이디어인데요. 할만한데요. 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고 계신데요. 이 생중계권 이게 무슨 공식적으로 제한돼서 소비된 게 아니라 먼저 알려지면서 민주당이 반발하고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한동훈 대표 쪽에서는 아니 뭐 그거 하자는데 뭐 이렇게 발끈합니까? 약간 이런 반응으로 맞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놓고 지금 방금 들으셨지만 여당 내에도 중진들 간의 의견이 좀 다른데 여당 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이 생중계권에 대해서. 근데 특별히 생중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그렇게 드러내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협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생중계가 되면 협상이 되기는 하겠냐. 이런 이제 걱정거리는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처음 나올 때 어떻게 나왔냐면 생중계가 아니라 공개 회담을 하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대표가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기자들이 이렇게 참여도록 해서 공개 형식으로 하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회의를 하거나 회담을 하거나 할 때 처음에는 기자들 이렇게 오셔가지고 모두 발언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쫙 나가면서 비공개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변인 들어와서 얘기한 다음에 대변인들이 이렇게 발표하고 이런 형식으로 진행을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 과정을 그냥 처음 기자들이 들어온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기자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 기자들이 들어오다 보면 방송 기자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자들이 들어오면 카메라가 안 들어오니까 들어오잖아요.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중계다 이런 단어가 나온 건데 공개 회담을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거였고 사실 그 방식은 이제 민주당에 먼저 이렇게 알린 다음에 언론에 이렇게 나오는 방식이어야 됐는데 이제 언론에 먼저 나온 거는 그건 충분히 이제 민주당에서도 좀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보기에도 그 부분은 충분히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 이제 김기현 전 우리 대표한테도 공개 토론하자, 공개 대화하자 이렇게 얘기했었고 저는 이분이 그렇게 토론에 약하신 분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뭔가 이야기를 하는데 약한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전달되는 과정의 불쾌함만 해소가 된다면 충분히 응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일요일에 이제 안방에서 예. 이제 정말 그동안 꽉 막혔던 우리 정치의 그런 많은 의제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테이블에서 논의되는 것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봅니다. 오늘 여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과 한동훈 대표 측에서 각각 이거에 관련돼서 서로를 향해서 얘기를 좀 쏟아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대표가 자기 당은 물론 대통령실 정부를 설득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당 대표로서 자기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 여야 대표 회담을 하나의 정치 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밖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김기현 대표 간의 정책 대화 뭐 이런 걸 하자고 그러는데 네. 김기현 대표는 비공식 비공개를 원했고 근데 이재명 대표가요 공개를 하자 그랬어요. 이 정신으로 다시 돌아오시기 바라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네. 불쾌하다 하는 거는 김기현은 만만해 보이니까 로텐도어에 의자 하나 놓고 하자 그러고 한동훈은 부담스러우니까 이거 피하고 이런 오해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김기현 대표와 관련된 얘기. 그래서 김기현 대표 때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여러 차례 만납시다. 뭐 저녁자에도 합시다. 맨날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루어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작년 6월에 김기현 대표가 어떤 정책 대화 이런 거 얘기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뭐 공개합시다. 그거 뭐 이런 반응. 물론 성사는 안 됐어요. 그때는 공개하자고 하더니 왜 지금은 공개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 반응을 보냐 이건데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김기현 전 대표에게는 예. 이재명 대표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정책 대화를 하자 그랬어요. 예. 하지만 이번에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에게 예. 우리가 양자 회동을 하자고 했잖아요. 근데 회동이라는 것은 조율을 거쳐서 결정된 내용을 양자 대표가 만나서 합의를 하는 세레모니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생중계를 하자? 그러면 이거는 회동이 아니라 사실상 토론이 되는 건데 이 토론이라는 것은 서로가 만나서 근거와 주장을 가지고 서로를 설득하는 과정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큰 차이가 뭐냐면 결론이 안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다시 본래 취지를 따지면 지금 뭐 구하라법이라든지 간호사법이라든지 예, 이게 예. 합의가 된 것만이라도 빨리 일단 선의훈환하자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취지가 안 맞는 거지. 계속 그렇게 하신다면 민주당으로서 차라리 주제를 정해가지고 토론회를 합시다. 그리고 나서 국민 여론 봐서 다시 회동을 하시든지 해야지 말은 바로 해야 된다. 회동과 토론은 엄연히 다르다. 저는 그래서 그럼 이번에 하는 이 회담은 사실상 협상이다. 네. 뭔가 주고받기를 해야 되는 협상 자리인데 그걸 공개하는 건 그렇지 않냐. 그리고 작년에 김기현 대표가 말했을 때는 그거는 대화다. 그거야말로 토론이니까 공개도 되는 거고 이번엔 좀 어렵다. 이 뜻이네요, 그럼요. 어렵지는 않지만 예. 어쨌든 취지는 똑바로 바로 잡자는 취지인 겁니다. 김철원 경일대 특임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다른데 약간 대화의 성격이. 그래서 저는 그 이재명 대표의 달라진 정치적 위상 때문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김기현 대표 체제 때만 해도 예. 그때 이재명 대표가 두 번 그 체포 동의안이 국회 제출되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아주 코너에 몰렸을 때입니다. 예. 그때는 아무래도 정치적 탈출과 필요하고 또한 사법 리스크를 조금 희석시키는 게 필요한데 예. 그때는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좀 대표 회동을 좀 하자. 왜냐하면 본인이 그나마 야당의 대표로서의 어떤 존재감이 필요했거든요. 예. 하지만 이번에 이제 전당대회에서 이제 두 번째 연임에 성공하고 난 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이슈가 완전 달라졌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아버지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은 여의도의 대통령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그때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두 번째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는데 예. 그때 대통령실의 반응이 일단 여야 대표부터 먼저 만나라고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대표를 만나는 거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기 위한 징검다리 정도에 불과한데 이거를 생방송을 한다, 뭐 생중계를 한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보이고요. 세 번째는 지금 이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사이에는 정치적 악연이 있거든요. 예. 법무부 장관 시절에 두 번의 체포동의안 체포되고 그러네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재명 대표를 바라보는 관점도 야당의 대표라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중대범죄 피의자의 그런 관점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생중계를 하게 되면 예. 쓸데없이 그냥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위상만 키워주고 정치적 무게감만 키워줄 수 있다.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로 볼 때는 생중계가 자기에게 득은 하나도 없는 예. 완전 실밖에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굳이 괜히 본인이 나서서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존재감을 키울 필요는 없다. 이런 부분에서 아마 이런 뭐 만남이나 이런 데 가지 것들을 좀 거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듣고 보니까 이거를 공개할 것이냐. 그 공개는 곧 TV를 통해서 많은 유권자 시청자들이 보는 상이 될 수 있잖아요. 이것의 정치적인 득실, 이거 생각해 보니까 듣고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데 지금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거에 대해서 합의는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김기현 대표가 여러 차례, 그러니까 지난해 중반기, 하반기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만나서 얘기합시다. 뭐 형식은 따지지 말고요. 뭐 만찬은 하죠. 뭐 술 한잔 하면서 저녁을 먹어줬고요. 계속 제안을 했어요. 성사는 안 됐거든요. 당시의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주 찾아뵙고 또 시간 되면 찾아오시기도 하면서 뭐 격주 단위로 한 번씩 만나든지 또 식사를 해도 좋고 어느 형태로 아주 다양한 형태로 공개 비공개 형태로 밥 한번 먹자, 술 한잔 하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거절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밥 먹고 술 먹는 것도 좋은데 그거보다는 우리 국민들의 삶에 관한 민생에 관한 정책 대화를 공개적으로 해봅시다. 밥 먹고 술 먹는 거는 친구분들하고 하십시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가까운 친구로서 흉어물 없이 얘기할 수 있어야 국회가 협치와 대화가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기억을 다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지난해, 그러니까 김영기 대표가 지난해 5월, 6월, 10월 그리고 아마 또 있었을 거예요. 여러 차례 이재명 대표 보고 만납시다, 대화합시다, 뭐 좀 얘기 좀 합시다, 뭐 이렇게 여러 차례 얘기했거든요. 근데 성사는 안 됐어요.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을 좀 비교해 봤어요. 갑자기 이렇게 보니까 김기현 대표, 전 대표가 갑자기 의문의 일패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지난해 상황인데요. 일단 회담 성사가 불발됐는데 뭐 대표적으로 김기현 대표가 얼굴 한번 봅시다. 뭐 밥 먹고 소주 한잔 하든지 뭐 좀 만나죠 좀 술 한잔 하면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밥하고 술 먹는 거는 친구하고 하세요. 이건 거절보다 더 강한 거 아닙니까? 왜 당신하고 내가 밥을 술하고 먹습니까? 이런 말이잖아요 지금요. 근데 올해 들어서는 이재명 대표가 먼저 꺼냈어요.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회담합시다. 뭐 격의 없이 의논합시다. 뭐 어떤 형식은 좋죠. 이렇게 돼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생중계가 그 다음에 나온 거예요. 김재욱 전 청와대 행정관. 왜 이재명 대표의 약간의 그 회담, 만나자는 그 상황에 대한 태도가 한동훈 대표와 김기현 전 대표가 좀 다른 겁니까? 아니, 사실 이재명 당대표랑 김기현 전 당대표랑 친구는 아니잖아요. 술밥을 먹으려면 자기 돈을 들고 나와야 되잖아요. 예. 김기현 당대표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지율 한 자리 숫자였다가 대통령의 한마디로 당대표가 되신 분이에요. 우리 어떤 자율성이 있겠습니까? 나와서 어떤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나서 뭘 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진짜 술하고 밥만 먹다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한동훈 당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대통령의 마음보다는 국민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고 본인 스스로도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법을 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소위 대통령보다는 더 진일보된 내용들을 가지고 나온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협의의 여지가 분명히 있는 거죠. 만약에 대통령과 생각이 같다면 굳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접근이 좀 문제가 있어요. 아니 생방송하자고 말씀하시면 생중계하자고 말씀하시면서 첫 의제가 정쟁 중단 선언을 하자고 말씀하시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아니 그럼 야당 당대표가 와서 생중계하고 있는데 오자마자 자 우리 정쟁 중단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의도 자체가 어떤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보이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좀 쉽지 않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특검 문제와 관련해서 좀 출구 전략을 찾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도 있어요. 왜냐하면 장동혁 최고가 한 얘기가 있잖아요. 특검 논의하기 이전에 계속 지금 야당에서 얘기하는 특검 또는 탄핵몰이 하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얘기는 협상하지 말자는 얘기랑 마찬가지 상황이다. 전 그래서 이렇게 서로의 차이를 보여줌으로써 어찌 보면 한동훈 당대표가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특검 문제를 돌파하는 문제잖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출구 전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 의혹 이런 게 있는 거죠. 생중계를 하자는 그 내용에 대한 의구심이 있으시다 이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출구를 해야 되니까요. 어떤 형태로든지. 그럼 제가 추가 질문 하나 드리면 아까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한 자리였다가 뭐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뭐 의중에 따라서 당대표가 됐으니까
무슨 자율성이 있는가?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아니 확인해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아니, 본인은 국민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것 때문에 예. 대통령과 총선 이전에도 번번이 부대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당대표 할 때도 특검법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왔으니 예. 적어도 대통령과 어떤 협의를 통해서 아무것도 한 발도 못 나가는 상황인데 예. 한동훈 당대표는 진일보된 내용을 갖고 나왔으니 협의 과정에서 합의를 본다면 예. 누가 보더라도 여야 간의 협치의 시작이잖아요. 이건 되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아니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출구로도 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특검법에 대한. 박상수 대표님께서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때와 한동훈 대표 때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 여당 대표를 만나는 이 뭔가 이 모습, 호응하는 모습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거 왜 다르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을 언론을 통해서 확인한 건 굉장히 불쾌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 오늘 민주당도 좀 많이 결례를 한 것이 뭐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뭐 김민석 최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자기 체급을 키우려고 공개를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면 김기현 대표한테 공개를 하자고 공개로 만나자 비공개로 할 거는 친구들이랑 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건 그럼 김기현 대표 앞에서 이재명 대표가 체급을 키우려고 본인이 김기현 대표보다 체급이 낮으니까 공개 얘기를 꺼낸 거는 예, 공개 얘기를 꺼낸 거 그러면 체급을 키우려고 한 거냐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국민들이 보기에 이제 여야가 그동안 얼마나 경색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을 좀 이렇게 풀어가자라는 뜻에서 여야가 함께 모여서 정쟁 그만하겠다라는 얘기 그 얘기는 이재명 대표도 취임사에서 얘기했습니다. 예. 정쟁 같은 거 그만하고 이제 민생 중심으로 하자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 원론적인 합의도 못하겠다고 얘기하면 도대체 여야 간의 대화는 뭐가 필요한 거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의심받을 이야기도 아니고 다만 이제 걱정을 하는 면은 저는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 확실한 성과를 내려면 비공개가 좀 낫지 않겠냐. 예. 그렇지만 국민들도 이제 오랜만에 만나는 건데 대변인 목소리로 듣는 것보다는 직접 그 부분을 보고 판단하고 또 이 쟁점들이 워낙 큰 쟁점들이잖아요. 예. 그런 과정을 만들고 그 반응을 본 다음 또 차근차근 이번에 대화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시간이 3년이나 있는데 그 과정에서 비공개도 또 가능한 거고 그런 거니까 저는 충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계속해서 지금 이제 그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대법원장 특검이죠. 대법원장 추천 특검에 대해서 예. 출구 전략을 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동훈 대표는 대법원장 추천 특검에 대해서 예. 처음 당대표 출마할 때부터 지금까지 입장이 변한 것이 없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당은 민주당처럼 위에서 상명하달한다고 다 따르는 당이 아니다 보니 당론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이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10명이 만약에 발의에 참석했다. 예. 그러면은 10명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50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예. 그러면 반반으로 쪼개졌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당론으로 해서 발의하면 됩니다. 근데 그 과정과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당에서 그것이 성숙될 시간이.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공개적인 토론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국민들에게도 또 이렇게 충분히 설명하고 예. 양당 대표가 합의에 대해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우리 당에서도 그 설득의 과정이 들어가고 이러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참 이런 식으로 그냥 비아냥을 하듯이 바로 받아치는 거는 약간 이제 오랜만에 정치에 훈풍이 돌기 시작하는데 민주당에서도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드린 질문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제가 드린 질문은 왜 이재명 대표는 김기현 대표와 한동훈 대표를 다르게 대하는가요? 왜 다르게 대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김기현 대표를 높게 보는 거였었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비아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기 싫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높게 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공개를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김기현 대표 때도 비공개는 죽어도 못 만나겠다 한 거는 일종의 그 김기현 대표보다 밑에 있어서인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누구 중에 누가 하실까? 김종국 의원인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는요. 어차피 회담은 예. 공개와 비공개가 섞일 수밖에 없어요. 원래 만나겠습니까? 같이 만나가지고 충분히 얘기하고 난 다음에 비공개 들어가서 둘이 나와서 합의 사항이 있거나 합의 사항이 없으면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토론은 제가 볼 때는 별도로 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서로 의제를 가지고 합의 안 되는 의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별도로 하면 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왜 비아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특검은 합의가 된 거잖아요. 쌍방 간에. 방식이 다른 거잖아요. 그죠?
한동훈 당대표가 말씀하신 거 특검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쪽에 민주당이 제기하는 것 자체가 흉기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흉기를 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특검은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왜 최측근인 수석 최고위원께서 언론에 나와가지고 이미 제출된 유연적 특검안을 철회하고 더 이상 특검법 발의와 탄핵 청문회를 중단하겠다는 선언부터 하는 게 순서라고 말씀을 하시면 예를 들어 왜 이런 얘기를 하지? 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다른 분이 말씀하시면 상관이 없어요. 가장 최측근 수석 최고위원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 이거 뭐야? 특검 하시겠다는 말씀이야? 안 하시겠다는 거 아니야라는 의심을 갈 수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른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여야 소속이 다르신 패널분들 두 분씩 이렇게 말씀 들었는데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이에요. 날짜만 25일로 잡아놓고 협상 진행 중이고 의제, 형식, 배석자 지금 보면요. 이거 25일 날 못 열리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일단 생중계 하나 딱 나왔는데 벌써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요. 근데 지금 의제 타협 되겠습니까? 배석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혼자 들어가냐? 2명 들어가냐? 3명 들어가냐? 지금 합의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날짜는 다가오는데요. 물론 아직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계속 날짜는 있습니다만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습니다.